네옴시티나 해외 건설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는데 잘 보니까 이거 어차피 그들도 부분 일으켜야 되겠지만 가성비로 노릴 거거든요. 중국 업체랑 손을 많이 잡지 않겠느냐. 네.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 오늘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 시장의 아이디어, 이번에는 중국 관련된 경기 민감주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양회 이제 열리고 중국이 리오프닝 되면서 전반적으로 소비주들도 다시 부각이 되는 것 같은데요. 소비주는 우리가 이제 이미 많이 알고 있고, 그런데 최근에 보는 게 이제 경기 민감주,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화학, 네. 철강, 네. 예, 그 다음에 더 가면 조선도 건설까지. 있겠고요. 네. 네. 근데 제대로 물이 좀 들어오는 겁니까? 네. 이게 저희가 다 알고 있지만 중국에 또 한때 그랬었어요. 중국이 리오프닝하면서 이제 양회 끝나고 나서 진짜 본격적으로 되는 거 맞아? 뭐 이러면서 이제 의구감도 있고. 네. 해봐야 그 정도로 그렇게 크게 변화가 나오겠어? 왜냐하면 아직까지 중국에 대한 재고 조정이 끝나지 않았다.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부동산 아직까지 제대로 정리가 된 것도 없는데 이거 가지고 되겠느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었습니다. 네. 근데 나오는 지표만 보게 되면 제가 이제 그런 거 다 떠나서 지표에 따라서 반응하는 주가의 속성을 보게 되면 일단 개연성은 높다고 봐야 되겠죠. 첫 번째 PMI 지수가 움직입니다. 그러게요. 엄청 네. 좋게 나왔네요. 잘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관방송 MBS 쪽에서 나오는 거는 뭐 56대까지 나오다 보니까 그거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네. 그냥 그렇다. 예. 근데 저희가 그래도 그나마 좀 신뢰성이 높다라고 보는 건 차이신 제조업 지표입니다. 그 민간. 네, 네. 민간 쪽이고 또 이제 중소형 쪽도 많이 있다 보니까 그게 49대 있던 게 51.2로 올라섰습니다. 네. 그럼 50대 이상으로 올라서면서 뭔가 좀 변화가 나오기 시작한다. 근데 거기서 또 그냥 제조업 PMI 쪽에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신규 수주 관련된 부분들. 네. 이거는 또 확 돌아서다 보니까 의외로 괜찮네라고 하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좀 점잖게 있던 홍콩 H지수, 항생지수 같은 것도 네. 쭉 올라오고 상해종합지수도 반응하고 이런 현상이 보이고 있고요. 게다가 그러면 다 떠나서 이게 뭐 중국의 특성도 물론 있겠지만 지표로 봤을 때 두 가지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구리 가격입니다. 네. 구리 가격 요즘 보게 되면 그러니까 왜 올라요? 올라옵니다. 네. 네. 일단 4달러대로 정체를 보이다가 네. 4달러. 4달러. 여기서 그렇게까지 올라온다는 게 이제 경기 회복으로 볼 수 있다. 중국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를 조금 더 맞춰가는 거겠죠. 게다가 그와 같이 보게 되면 유가까지도 한 70달러대에서 70달러대 후반대까지 그렇죠. 예. 움직이려고 하는 변화도 네네. 같이 영향을 끼치고요. 마지막으로는 네. BDI 지수. BDI도 올라요? 예. 네. 한 2월 말 때쯤에 500대였습니다. 쭉 빠져가지고. 네. 그게 3일 만에 1000대로 돌아섰습니다. 그렇게 강하게 올라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중국의 신규 주문이 여러 가지 원자재들 또 많아진다라는 거에 반응을 하다 보면서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얘기하는 바는 아무래도 중국 경기 부양 아직 뭐 기대감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네. 경기에 대한 변화 가능성을 먼저 체크하고 움직이는 지표들은 움직인다라는 쪽에서 이런 경기 민감 관련 종목들은 또 하나의 섹터로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지켜봐야 되겠죠. 네. 네. 그러면 세부적으로 조금만 더 얘기를 하게 되면요. 네. 철강 쪽은 뭐 포스코홀딩스 얘기하셨습니다만 이제 포스코홀딩스는 지주회사로서 2차 전지 소재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아직 포스코의 비중이 많단 말이에요. 네. 한 60% 이상은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거의 그러겠죠. 그러니까 포스코. 그다음에 또 우리 김민수 대표님이 예전에 쭉 얘기했던 세배지. 세아제강 지주. 네. 세압 제강지주인가요? 네네. 세압 베스틸 지주 아닌가요? 네. 세배지는 네. 저랑 상관이 없고요. 세아진가요? 네. 근데 철강지도 요즘 흐름 괜찮잖아요. 네, 괜찮습니다. 근데 네. 여기서 뭘 봐야 될 것이냐라고 그러니까. 하게 되면 네. 그러니까 철강 쪽에서는 뭐 포스코홀딩스가 당연히 뭐 여러 가지 엮이다 보니까 네. 토픽이긴 하겠지만 예. 개인적으로는 현대제철도 지금은 이제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현대차 그룹이다 보니까 네. 현대차 자동차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철강 납품이 늘어나겠죠. 그렇죠. 요즘 잘 나가죠. 네. 네. 그러다 보면 현대제철에 대한 변화도 조금 더 그래도 우리나라에 고로 하게 되면 갖고 있는 회사 포스코와 현대제철 아닙니까? 네. 그렇게 봤을 때는 기대감이 이쪽으로도 좀 더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좀 큰 그림상으로 보게 되면요. 그렇게 나오고 시작하는 거고 또 강관 쪽은 이쪽은 조금 다른 쪽인데 네. 약간 저쪽으로 보셔야 됩니다. 에너지 쪽에 대한 변화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쪽은 솔직히 미국 시장에서 저희가 작년에 셌었던 섹터가 에너지다 보니까 네. 그때 이제 가스관 이런 거 해갖고 그렇죠. 철광주 뭐라 그러죠? 강관 얘기가 네. 좀 됐잖아요. 네. 근데 잘 보시게 되면 이쪽도
여전히 시추하는 업체들 그리고 또 이를 통해서 계속 에너지를 찾고 끌어올리려고 하는 업체들 네. 주가 괜찮았습니다, 다들. 그러면 거기서 들어오는 그런 업체들이 계속 또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관광 같은 경우도 유정용 관광 같은 경우는 시추하면서 바로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쪽도 가격이 안 빠져요. 네. 게다가 여름 가격 같은 경우는 계속 또 고공행진을 보이다 보니까 관광 가격이 크게 빠질 리가 없겠죠. 근데 저희 업체들 같은 경우는 약간 쿼터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철폐가 되게 되면 아주 큰 폭의 수혜를 받고 일본 업체보다 더 잘 나갈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일본 업체가 가장 큰 수혜를 봅니다. 그래서 그 약점은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너무 작년에 너무 좋았기 때문에 약간 뭐라 그러죠? 좀 그게 기저효과들이 피크아웃 뒤로 별로 안 좋을 거야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기고효과죠. 기고효과. 그때가 기고만장했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그 강관 쪽에서는 어떤 기업이 한때 이제 세아제강 지주는 네. 약간 이제 단기적으로 고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MSCI 소형주 쪽으로 편입이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수급이 몰리는 바람에 살짝 올랐다가 조금 주춤하는데 또 기회는 기회일 것 같습니다만 네. 흔들리게 되면 계속 봐야 될 것 같긴 하고요. 특히 만약 이쪽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휴스틸이 더 적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또 이제 미국 공장 증자 통해서 들어가는 부분들 짓겠다라고 하게 되면 확장은 되거든요. 네. 그러면 휴스틸의 앞으로의 실적 보여들도 계속 또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쪽도 강관 쪽으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철강주 그 정도만 하고요. 가만 놔두면 계속 이제 나오시니까 네. 네, 화수분이라 네. 사실은 화학 섹터가 더 좀 노릴 게 많아요. 왜냐하면 철강이나 이런 쪽은 좀 제한적인데 네. 화학은 뭐 석유화학뿐만 아니라 소재 그다음에 이 약간 중소형 그 화학사들 위해서 뭐 롯데케미칼부터 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뭐 효성 이런 그룹들도 사실은 섹터는 화학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좀 먹을 게 많다, 그죠? 네. 트레이딩할 만한 게 많잖아요. 네. 화학 섹터 중에 좀 아이디어나 토픽 좀 골라주세요. 네, 그래서 또 철강 쪽에서 약간 또 더 하시려고요? 아니 에너지랑 또 연관되게 되면 네. 전력기기 쪽 네. 이쪽도 봐야 됩니다. 전력기기. 변압기가 여기 쇼트집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많이 봤던 현대 일렉트릭도 중요하고요. 네. 이것도 이제 신고가 나죠. 네, 이런 것들도 보시고 조금 작은 종목 쪽에서는 재룡전기 이것도 스타일이 같이 또 신고가를 돌파하는 모습들이죠. 이런 것들도 같이 보면서 이쪽도 챙겨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일단 화학 쪽도 이제 저희가 보통 스프레드로 많이 봅니다. 네. 그러니까 즉 원유를 정제를 해서 나오게 되면 납사가 나오죠. 네. 납사를 통해서 거기서 또 필요한 품목으로 나오게 되면 에틸렌, 프로필렌 이런 식으로 쭉 나오지 않습니까? 납사와 에틸렌 그러니까 중간 원료 가격 여기 이걸 통해서 또 합성수지, 합섬유, 합성섬유, 합성고무 이런 식으로 쭉 또 내밀게 되는데 문과입니다. 네. 네. 근데 이런 쪽에서 나올 때 그 가격 차이가 확 벌어지기 시작하게 되면 좋은 거죠. 좋은 거죠. 네. 그렇게 나오는 기조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대한유화를 많이 체크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거기에 따라서 범용 기초 유분을 생산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쪽을 보는 게 더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연장해서 보게 되면 건설기계 쪽도 좀 봐야 되겠죠. 네. 이쪽도 우리가 한때 뭐 우크라이나 전쟁 뭐 또 재건 얘기 수요. 나오고 네. 얘기 움직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에너지 쪽이 좋게 되면은 거기다 또 광산 투자 이런 것도 다 연결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이쪽도 하나의 또 과거에 중국만 바라봤던 게 이제 영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냥 대표적으로 현대두산 인프라코아 이게 제일 좋은 게 이게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K2 흑표전차 여기에 엔진도 만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또 축도 있겠죠. 그래서 플러스 알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움직이는 거 이렇게 많이 움직여서 재미없을 거야. 최근에 사실은 건설 쪽에서는 현대두산 인프라코어가 대장주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쪽에 하나의 챙겨가는 실적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보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해운 쪽은 그냥 BDI 지수가 움직인다 그러면 페노션입니다. 예. 네. 이것도 꾸준하게 먼저 움직인 감은 있거든요. 근데 그럴 개연성이 높다는 쪽에서 먼저 움직이다 보니까 변화들은 계속 체크해야 되겠다. 네, HMM과 결을 달리기죠. 이제 페노션이죠, 그죠? BDI 지수면 페노션이죠. 네네. 벌크 선이다 보니까. 예. 네. HMM은 약간 뭐 매각 얘기도 있고 그렇죠. 또 좀 복잡하다 보니까 그리고 아직 어떤 컨테이너 선 운임 지수는 여전히 바닥을 좀 잡는 게 확인돼야 움직인다고 보게 되면 아직 그쪽보다는 좀 빠른 페노션을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중국 관련돼서 물론 소비 관련주도 또 찬스들이 있어요. 보면 뭐 의류 쪽도 뭐 FNF 그렇죠. 같은 경우도 요즘 뭐 많이 나오고요. 네. 카지노
그죠? 네. 그다음에 이건 안 찾으셔도 됩니다. 그냥 제가 네. 뭐 카지노뿐만 아니라 네. 뭐 이슈가 많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 어쨌든 그거는 이제 차치하고 네. 경기 민감주 쪽으로 관심을 가질 때가 됐다. 네. 철강, 화학, 전력기기, 건설기계, 해운 네. 다 얘기하셨고 건설은 그러면 아니 건설이나 조선 쪽은 좀 이 이슈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겁니까? 건설은 해외 건설이 변화가 들어갈 텐데 예. 국내 건설은 지금 기대할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영상 안 좋으니까. 그렇죠. 한때 이제 저희가 부각받았던 게 뭐 네옴시티나 네. 또 이제 해외 건설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는데 잘 보니까 이거 어차피 그들도 부분 일으켜야 되겠지만 가성비로 노릴 거거든요. 그러면 중국 업체랑 손을 많이 잡지 않겠느냐. 네. 안쪽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국내 업체들이 예전에 몇 번 해외 건설을 하다가 뒤인 적이 많았어요. 그래서 좀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설 쪽은 그런 큰 뭐 수주가 나와서 그 수익성과 함께 좀 체크해봐야 될 부분들이 높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선호는 안 하는 편이고요. 조선이나 조선 기자재 쪽은요. 그쪽도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약간 그쪽을 개인적으로는 피팅 밸브 쪽으로 보고 싶습니다. 네, 기자재. 기자재 쪽으로. 네. 그게 조선 쪽은 이제 턴어라운드 되는데 어디가 네. 먼저 빠르게 그리고 같은 실적이 반영되는 주가는 뭐가 더 세겠느냐라고 되면 약간 중형급 쪽에 피팅 밸브를 보고 있는데 네. 그쪽에 대표적인 게 태광 같은 경우도 있죠. 예. 근데 태광은 2차 전지 그 관련된 단조하는 회사가 들어와 있다 보니까 조금 더 강한 편이고요. 최근 들어서 강하게 움직이고 있죠. 태광, 성광밴드 이런 쪽들 계속 피팅 밸브 쪽은 여전히 작년도 좋았고 그렇죠. 올해도 성장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또 작은 쪽으로 보게 되면 DK락 이런 쪽도 같이 있죠. 네. 피팅 업체 네. 그죠? 그래서 이제 막 움직이는 모습들 같은 경우도 저희가 에너지 쪽이 움직일 때 정확하게 한국에서는 에너지 관련된 종목을 찾기가 좀 힘듭니다. 예. 근데 그나마 연관될 수 있는 게 피팅 밸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쪽도 챙겨보자 이상입니다. 네. 중국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 관심을 가질 업체들 경기 민간주 쪽으로 얘기를 쭉 해주셨습니다. 네.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고요. 뭐 네. 오늘은 뭐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 보내드리는 게 우리 화수분 대표님을 보내드리는 게 민수분. 일 것 같습니다. 네. 네. 끊임없이 아이디어들을 창출해내니 하루에 몇 시간 주무세요? 충분히 잡니다. 네. 그리고 예습 복습을 중심으로 게임은 하고요. 안 하시는군요 요즘. 요즘 게임을 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좀 여유가 있으시군요. 네. 네, 늘 유쾌하신 또 핵심적인 정보를 주시는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